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땅을 하나 판매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땅이고요. 다른 땅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아,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섬에 샀기 때문입니다. 푸위라는 곳인데, 대략적으로 2천 정도에 사서 지금 한 3천 정도에 파는 것 같아요. 음, 네, 여기를 왜 샀냐면은 그때는 이제 경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1년은 안 됐어요. 산 지는 1년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산 건데 저는 안 샀습니다. 와이프가 산 거고 그냥 보기 좋아 보여서 산 거죠. 보기 좋아 보여서. 그때는 최초 제일 처음 산 땅이고요. 1년 안 됐고 이 땅을 보면은 되게 좋아요. 제주도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이에요. 여행하기 좋고 그렇긴 한데 땅이 저렴하겠죠?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이 그래도 좋은 이유가 어, 사실 되게 좋아요. 되게 그 지역이 좋기 때문에 좋은데 제가 이제 땅을 살 때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제 지식도 있고 스킬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사는데 그때 그런 걸 고려를 안 해가지고 그냥 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도 지을 수 없었고 땅을 샀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면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보기 좋으니까 배 타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으니까 그냥 산 거예요. 인터넷 보고 보기 좋으니까 그냥 샀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걸 1년 동안 킵해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땅이라는 건 뭐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이제 브로커가 대충은 이제 끼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라는 게 사실은 좀 눈탱이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살고 있는 뭐 호치민 주위에서 땅을 사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와이프 이제 친척들이 있는 곳에 땅을 사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렴하고 뭔가 보기 좋으니까 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뭐 2천에 사서 3천에 판 거는 굉장히 잘 판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지만은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좀 안전한 걸 살려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걸 사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집도 못 짓고 그런 땅을 샀었던 거죠. 자, 여기가 하나가 3천에 팔려 나갔고 대부분의 제 땅은 이 호치민시티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이 정도 라인에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땅은. 왜 여기를 집중적으로 샀냐면 가장 큰 이유는 와이프 친척 또는 부모님이 여기에 사세요. 그리고 땅이 되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몇십 개가 있어요, 땅이. 큰 것들이. 땅 부자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가 지어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가격이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많이 땅을 사서 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땅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거 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팔 생각이에요. 그게 아마 이거나 이걸로 이제
대부분 이제 땅 사는 사람들은 호치민시티에서 옵니다. 땅을 사러 광고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마에 샀냐면은 이 땅을 어, 아마 3,000이나 3,500에 샀던 것 같아요. 지금은 7,000에서 8,0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땅이. 그래서 이번에 판매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일단은 현금이 없어요. 근데 사고 싶은 땅이 있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킵할 겁니다. 근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판매를 할 거고, 요번에 이젠 얘네들 홀리데이요. 그러니까 그 쉬는 날이잖아요. 명절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트남이 좀 며칠 이렇게 쉽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호치민시티에서 이제 보러 오는데 그때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또 여유치가 않으면 좀 딜을 해서 깎아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킵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시는 분이 다른 땅을 샀어요. 여기 와이프 이제 다른 땅을 샀다는 거죠. 부모님의 땅을. 그리고 또 다른 땅을 사고 싶어가지고 제 거를 보러 오는 건데, 어, 조금 가격을 낮춰서 이번엔 판매를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지금 공략하고 있는 곳은 사실은 연짝인데, 이 연짝이라는 곳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 이 연짝도 종류가 좀 있는데, 여기 이쪽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치민시티와 굉장히 가까운 곳은 호치민시티랑 가격이 같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거의 너무 이젠 치솟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푹안이라든지 푹환으로 나가는데, 음, 푹안이라는 곳은 여기거든요. 여기를 왜 구매를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에 이젠 항구입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곳은 이제 무역도 많이 하고 하여튼 배가 다니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지역이 약간 좀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이 약간은 조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하고 여기는 원래 이제 호치민시티랑 가까운데 그나마 좀 저렴한 곳. 그래서 사실은 북한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제가 갔다 왔는데 음,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땅이 되게 진짜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땅이 자세히 이거를 봐봐요. 이게 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여기서 그냥 사진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은 여기에다가 뭐 조금 페인트 칠도 하고 담장도 좀 예쁘게 꾸미고 하면 되게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뭐 조금 더 올린다거나 건물을, 그럼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실제로 가서 봐야 되는데, 뒤에가 이 집 뒤가 약간 좀 그거야. 뭐냐면은 웅덩이가 아니라 하천인가? 그게 흘러가요. 집 바로 뒤에. 그러다 보면은 냄새도 나고 모기도 많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진으로 좋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핑크북도 있고 그러니까 핑크북도 이제 좋게 만들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만일에 이제 땅을 열심히 보러 다니지 않으면 이거는 눈탱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좋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할게 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번에 제가 땅들을 팔고 구매를 하려는 곳은 북안이라는 곳인데 여기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보실 줄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 색깔 이렇게 돼 있는 게 도로예요. 이거 어떻게, 잠시만요. 어떻게 표시를 해주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게 도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게 도로예요. 그리고 이게 땅인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표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핑크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핑크북 상에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인터넷상으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색깔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가능성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핑크북에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뭐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주고 뭐 얘네들 서류상의 절차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리고 이게 땅이 이제 685면은 우리가 3을 나누면 200평이 넘잖아, 훌쩍. 그럼 이 땅을 하나, 둘, 셋, 뭐 한 5등분을 해서 각각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들 이제 페이퍼 월크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하기 힘들겠죠. 뭐 이렇게 자르지는 않겠네요. 옆으로 자르지. 왜냐하면 도로 있는 대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들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금이 부족하니까 하나씩 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은 알아봐야 돼요. 이 땅이 현재로서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핑크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집을 짓도록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이제 물어볼 거고요. 제가 물어보진 못해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와이프, 어머님 오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어머니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세퍼레이트 되는지 이렇게 나눠지는지 이게 되면은 살만합니다. 정말로 살만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딱 물어보고 만일에 그게 이제 일사천리로 될 것 같다 하면은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푹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푹 아니면은 여기에 만일에 저런 600m 제곱의 땅이 이 안쪽으로 오면은 못 삽니다. 있지도 않아요, 잘. 거의 하나에 뭐 5억 그래, 5억 넘어요. 5억 넘습니다. 저 정도.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5억부터 10억까지. 도로 옆에 있는 거는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로가 있냐 없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 아무리 멋져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도로를 끼고 있으면 비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에 이제 호치민시티나 뭐 이런 데에서 땅을 구매하고 싶다. 근데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호치민시티에 있는 도로를 접하지 않는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을 살 수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은 10억이 넘어요. 큰 도로가 있는 거. 10억이 아니 20억이 넘죠. 한국에 있는 아파트 웬만한 거보다는 저렴하지가 않아요.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비싼 것도 많아요. 뭐 50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베트남에서는 도로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전에 이거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사실은 이거보다 큰 땅을 하나 이건가? 이 땅이었나? 이 땅인가 뭔가 하여튼 들어가려고 했어요.
땅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북 아니에요. 아까 전에 그 지도상에 본 땅이죠. 근데 이런 거 가격이 얼마인지 보세요. 아, 그러니까 이건 좀 커요. 근데 크긴 큰데 밑에 보시면은 이게 좀 커요. 크니까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우리 지금 현재 현율로 따지면 4억이에요. 근데 이건 도로 접하지 않고 있죠, 지금. 근데도 4억이에요. 도로 접한 거는 훨씬 비쌉니다. 참고로. 도로를 접하지 않으면은 집을 지을 수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파는 거는 핑크북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나와요. 이렇게 저렴한 거.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저렴한 겁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용도 변경이 조금 그나마 유리한 게 뭐냐면은 이 그 도로를 끼고 있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이번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땅인데 도로를 끼고 있죠. 조그맣긴 하지만 어쨌든 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이게 아마 한 6m? 그러니까 이 폭이 한 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가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절이 끼고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번에 가기 힘들긴 한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 핑크북에 보시면은 이거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여기에 이제 덩이라고 도로가 나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진짜로. 추후에 이젠 여기에다가 집에다가 이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냐 없냐도 이게 있냐 없냐로 굉장히 많은 그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거 주의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뭐 순수 한국 사람이면은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만일에 정말로 혹해가지고 땅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정말 주의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핑크북 이런 것도 볼 줄 아는 사람 한 명 데리고 가거나 그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눈탱이 크게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 살려면은 지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인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눈탱이 맞습니다. 지인이 없으면은 정말 사기 힘든 게 땅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왜냐하면 시세가 완전 들쭉날쭉이에요. 뭐 경매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좀 짜증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는 확정적으로 판매를 했고요. 좀 저렴했죠. 3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우리 대한민국에선 그런 땅 보기 힘들죠. 뭐 찾으면 있겠죠. 찾으면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자 그런데 요번에 여기 있는 지역 굉장히 멀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 힘듭니다. 이 땅을 요번에 판매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요일에 진지하게 이제 제가 이제 판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러 온다고 해도 이제 뭐 제가 팔 마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좀 뭐 할인도 디스카운트도 하고 딜도 이제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와 여기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또는 이 지역 여기를 좀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